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봄이 2020년에 창립을 한 이후에 4년 만에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채용의 변화를 통해서 교육을 바꾸는 일들을 위한 다양한 실천 사업과 그리고 연구 조사 사업을 실시했지만 이렇게 기자회견 형태로 기자분들께 저희의 그 조사 분석한 내용들을 말씀드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저희가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월 30날 저희가 채용 과정에서 또 취업 과정에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 스펙들이 구직자들에게 요구하는 스펙들이 너무 많고 이로 인한 그 부담이 크다는 것에 저희가 그 문제를 느끼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스펙 다이어트 캠페인 출범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업에서는 최근에 이런 스펙보다도 직무 역량이 더 중요하고 또 스펙이 직무 역량을 평가하는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직무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과 그리고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직자들은 그 스펙을 갖추기 위한 그 사교육비 지출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저희들이 보면서 이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난 몇 개월에 걸쳐서 그 기업들의 우리나라 1000대 대기업들이 채용 플랫폼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서류, 이력서 서류에서 적시되어 있는 그 스펙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그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서 오늘 그 결과를 여러분들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진행은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그 조사 분석 사업을 감당했던 연구팀의 전선희 팀장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옆에 또 배석한 그 이지민 그 연구원은 이 조사 사업의 실무를 담당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고 그 질의에 대해서 우리 두 분이 응답을 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해서 다음 주에는 또 기업들의 그 HR 담당자들과 그리고 또 구직자들이 그 스펙에 대해서 채용 과정에서 요구되고 있는 그 스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의 그 차이를 또 저희들이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간은 전선희 팀장님이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육의봄 연구팀장 전선희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교육의봄은 2024년 6월 25일 오전 10시 교육의봄 스페이스에서 매출액 1000대 기업 입사지원서 분석을 통한 국내 기업의 과잉 스펙 요구 실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청년 구직자들의 스펙 쌓기는 매우 과도한 상황입니다. 매달 44만 원 이상의 큰 비용을 들이고 졸업을 미루기까지 하며 스펙을 쌓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그런 스펙이 잘 사용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권기범 교수는 22살이면 22살이면 경력을 시작해서 자신의 전문성을 키워갈 수 있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영어 점수, 자격증, 해외 연수 및 봉사 등 각종 스펙을 준비하느라 신입사원 평균 나이가 30세에 이른다고 지적합니다. 가장 생산적인 20대에 업무와 관련 없는 스펙을 쌓느라 청춘을 허비하는 것은 곧 국가적 낭비라는 지적입니다. 이렇듯 큰 낭비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 문제는 현재 거의 방치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선 기관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약 10년 전 박근혜 정부는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정책 기조의 하나로 삼았고 스펙 초월 채용, 탈스펙 채용, 온스펙 채용 등 스펙이 아닌 역량 중심의 채용을 통해서 과잉된 스펙 쌓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국가직무능력표준 체계의 구축과 공공기관 NCS 채용으로 이어졌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정채용이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장되는 성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관심이 공공의 영역에 집중되면서 민간 영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과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는 사이 취준생들의 스펙 쌓기 현상은 더욱 심해졌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공공기관이 국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 내외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민간의 영역에서 다수의 기업이 참여해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교육예보는 여러 기관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30일 스펙 다이어트 캠페인을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적 프로젝트를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여 청년 구직자들의 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육예보는 취준생의 과도한 스펙 경쟁이 어떠한 이유에서 지속되고 있는지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합니다. 발표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국내 1000대 기업의 입사 지원서를 분석하여 실제 기업이 어느 정도로 스펙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지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2014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조사했던 국내 100대 기업의 입사 지원서 분석과 비교하여 기업의 스펙 요구가 10년 사이 어떻게 변했는지 발표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발표를 통해 무분별한 스펙 경쟁의 원인을 확인함으로써 기업과 기관, 시민 등 여러 주체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기 위해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예보는 2월 7일부터 시작하여 5월 27일까지 국내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의 입사 지원서 총 160개를 입수하였습니다. 국내 최대 채용 포털 사이트 잡코리아에 해당 기간 채용을 진행했던 기업 중 신입, 정규직, 매출액 1000대 기업의 키워드로 검색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분석한 기업은 주로 기업 자체의 입사 지원서 양식 약 68% 정도가 입사 지원서 양식 기업 자체 입사 지원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외부 업체의 양식으로는 잡다 지원서 18%, 잡코리아 지원서 11%, 잡플렉스 지원서 2% 정도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잡코리아의 입사 지원서의 경우에는 지원자가 직접 항목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항목 분석이 어려워 19개 기업을 제외하고 총 150개 기업을 분석하였습니다. 총 150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출신 학교를 입력하는 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99.3%, 외국어 점수 98%, 자격증 98%, 학점 93% 순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채용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져 왔었던 세 가지 스펙, 학교, 외국어 점수, 학점 등이 여전히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체 14개 항목에 대한 스펙 결과는 표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력 사항과 관련해서 출신 학교는 99.3%의 기업이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전체 스펙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출신 대학원을 입력하게 하는 경우도 96.7%에 달했습니다. 또한 입학과 편입을 구분하는 기업은 85.3%였고 채용 공고상에서 4년제 학사 학위 소지자와 같이 학력을 제한하고 있는 기업은 85%였습니다. 영어 점수를 비롯한 외국어 공인 점수를 요구하는 기업도 98%로 나타나서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은 약 29.3%의 기업은 외국어 활용 능력을 따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주로 영어 회화나 작문 능력 등을 상중하로 응답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특징적으로 자격증을 요구하는 기업의 비율이 기존 탑3 스펙인 학교 외국어 점수 학점과 함께 상위에 랭크되어 있어서 직무와 관련된 능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기업의 요구가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 칸에는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외에도 직무와 관련 없는 자격증 역시 모두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취준생들의 자격증 경쟁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꼭 필요한 자격증으로 한정하여 입력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력 88.7%, 수상 경력 70.7%, 학내 활동 68% 등 왜 취준생 대학생들이 다양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들이며 경쟁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10년 전 2014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 기업의 과잉 스펙 요구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내 100대 기업의 입사 지원서를 입수하여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조사팀은
총 95개의 기업에 입사 지원서를 입수하여 분석하였고 주요 항목 결과는 그림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예보는 2014년 당시 조사팀의 그 조사 보고서를 입수하여 이번 교육예보 조사 항목과 비교하였습니다. 두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스펙 항목의 비율은 표로 확인해 주시고요. 비교했을 때 개인정보 입력, 사진을 제외한 모든 스펙 항목에서 기업의 요구가 더 심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입력을 요구하는 기업은 과거 93.7%에서 99.3%로 늘어났고, 학점은 81.1%에서 93%, 경력은 70.5%에서 88.7%, 외국어 점수는 90.5%에서 98%, 자격증은 91.6%에서 98%, 수상 경력 34.7%에서 70.7%, 학내 활동, 사회봉사를 포함한 학내 활동은 12.6%에서 68%로 증가하였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높아진 스펙 항목은 학내외 활동이었습니다. 10년 전 12.6%보다 무려 55.4%가 증가해서 68%의 기업이 학내외 활동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인사 담당자 설문조사에서 가장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스펙 항목으로 봉사활동이 상위권으로 꼽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회봉사를 비롯한 학내외 활동 칸을 없애거나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업의 입사 지원서는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이고 가장 많은 사람을 걸러내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통과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자신의 역량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준생들은 이 입사 지원서에 목을 맬 수밖에 없고 취준생들의 스펙 쌓기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육예보는 이번 입사 지원서 분석 발표를 계기로 해서 매년 상하반기 기업의 입사 지원서를 입수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과잉 스펙 요구의 정도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동시에 불필요한 스펙을 제거하여 취준생들의 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펙 다이어트 캠페인을 꾸준히 지속해 가려고 합니다. 또한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에는 취준생, 재직자, 그리고 인사 담당자들의 스펙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서 기업과 취준생의 채용 미스매치와 취업 전후 스펙에 대한 인식 차이 등에 대해 보도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도자료 발표에도 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이 채용 평가에서 반영하지 않는 내용은 입사 지원서에서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채용에서 반영하지 않지만 단순 참고를 위해 칸을 남겨두는 경우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는 참고 사항이라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무에 크게 상관이 없는 스펙의 경우 입사 지원서에서 제거하거나 허들을 낮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 점수의 경우 직무에 꼭 필요한 경우만 기재하도록 하고, 외국어 능력이 불필요한 경우 입력칸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능력 정도만이 필요하다면 최소 점수를 제시하여 취준생들이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지나치게 시간과 비용을 쓰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까지의 지원 서류는 직무 역량 중심의 채용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 채 과거의 관행을 방치한 결과입니다. 이제라도 직무 역량 중심의 채용 변화에 맞는 새로운 지원 서류의 틀이 마련되어 기업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채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스펙을 줄여주는 노력은 취준생들과 초중고 대학생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기업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특히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가 기업과 함께 불필요한 스펙을 줄이기 위해 진행해왔던 사회적 노력을 재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기관은 이런 채용의 변화를 위해 기업과 정부, 국민과 함께 노력해 구직자들과 학생, 기업 모두가 유익한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그 기자회견문을 전선희 그 팀장님이 낭독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기자분들의 그 질문이 있을 때 저희가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질문을 주십시오. 네, 네.
네, 그 첫 번째로 주셨던 질문에 대해서는요. 그 권기범 교수님의 그 이제 신문 기사에서 나왔던 내용을 저희가 좀 확인했는데 이제 한 30세 정도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확인했던 자료 인크루트에서 나왔던 자료로 기억하는데 약 31세로 평균 나이 신입사원 31살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자료는 저희가 또 확인해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 역량 중심의 서류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 분석을 하고 이제 그런 대안적인 좀 그 지원 입사 지원서를 만드는 작업을 앞으로 좀 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입사 지원서를 만들고 있는 여러 기업들이 있고 그런 기업들의 입사 지원서를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또 기업 자체적으로 입사 지원서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그런 것들과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이제 업체들과 같이 또 그 채용 관련한 그런 연구소들과 같이 해서 그런 대안적인 입사 지원서를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런데 그 공기업은 학벌 스펙 중심의 그 채용에서 탈피해서 소위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라고 해서 출신 학교라든지 전공 학점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오랫동안 좀 시행해 왔고 또 그렇다면 직무 역량을 뭘 보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NCS 그 이제 그 방식을 도입을 해서 실제 직무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 경력, 이력 등을 좀 기재하는 방식부터 시작해서 서류 전형에서 여러 가지 좀 방안이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는 서류 전형에서 그렇게 까다롭게 모수를 줄이지 않고 그 다음 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실제적인 그 역량을 좀 보는 방식으로 공기업에서 그동안 채용을 좀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민간 기업의 경우에서는 대기업의 경우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방식의 그 서류 전형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그 문제는 있지만 사실은 대기업이 아니라 이 IT 기업이나 스타트업이라든지 외국계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직무 역량 중심의 그 서류 전형이 상당히 좀 발달되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이미 변화가 되고 있는 그런 그 직무 역량 중심의 그 서류 전형의 실제 사례들을 좀 보면서 지원자가 많은 대기업에서는 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 이제 그 대안 모색의 그 과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실제로 그 케이스를 좀 확인을 하고 또 대기업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저희가 기업들과 함께 협력해서 발굴하는 과정들을 좀 거치는 것이 이후에 저희의 그 과제라 할 것입니다. 네. 또 다른 언론사에서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자, 그러면 다른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기자회견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들 교육의 봄에서 준비한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일주일 후에 또 저희들이 이 채용과 관련해서 스펙에 대한 그 기업의 HR 담당자들과 그리고 이 취준생들의 인식 인식 차이를 좀 조사한 결과를 또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님, 언론사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